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는 제가 이제 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제처 사이트. 법제처 사이트 주소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등의 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법제처를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제 아동학대만 이제 검색을 하셔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PDF, 한글, 워드 원하시는 자료로 받을 수 있고요. 법제처에서 공개 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다음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국회를 통과한 거,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관, 그다음에 고시, 지침 또 관계 행정기관, 장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요 법 있잖아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행정기관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자, 1조. 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많은 용어들이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쓰는 많은 용어가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었죠.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동복지법 가서 그 정의 부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조 정의 보시겠습니다.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모두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의를 따릅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하죠. 아동복지법에 근거할 때. 그래서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까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그 용어를 뜻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선생님 아동학대 범죄가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범죄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그래서 밑에 이제 조항들은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는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요. 4의 2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이란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이란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이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세요. 그래서 이 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매뉴얼을 교육부 자료로 공지했었어요. 그 아동학대 매뉴얼에 근거가 됐던 그 법이 바로 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하고요. 아동보호 사건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모두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의 어떤 제목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쭉 내려가서 1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 전체를 선생님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본다는 전제하에 쟤는 그냥 중요한 걸 찝어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중요한 거에만 시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제 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 성인고시, 성인들을 위한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도 할지라도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13에 보시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가 나오잖아요. 유치원의 장은 당연히 원장이겠고 종사자는 교직원을 말해요.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3에 의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선생님들이 2항에 어떤 그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의 선생님들이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겠습니다. 10조의 2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 신고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신고한 거를 근거로 선생님들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또는 뭐 인사라면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안 좋은 직장과 관련해서 안 좋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의 3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의한 보호조치 보시고요.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죠. 그리고 쭉 내려가시겠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35조까지 내려오세요. 35조에 보시면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3항이 선생님들과 관련된 거예요. 피해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유치원도 포함이죠. 그래서 보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이나 진학, 전학, 입소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 그 사람이 만약 친권자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어느 보호기관에 있다. 근데 이제 보호기관에서 엄마 아빠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유치원을 바꿨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어느 유치원을 전학 갔는지 알고 있다. 선생님들 학적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동학대 행위자를 한 부모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어요. 안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2항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서 2항에 보시면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자의 편집 책임자, 그 기관장애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고소를 했든 고발을 했든 신고를 했든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안 되고요. 피해자 아동에 대한 것도 안 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문이나 방송이 그걸 공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왜냐하면 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게 이렇게 해서 가해자도 보호가 되는 이유가요.
가해자가 보통 친권자라던가 그다음에 보호자가 이제 아동학대를 하게 됐을 때 아동학대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피해자가 누군지 밝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이런 어떤 전자팔찌 정보 공개라는 걸 하지만 그런데 그 성범죄의 가해자의 어떤 신분을 정보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 행위를 했다라면 이 가해자의 어떤 그 정보 공개를 하는 과정에 그 정보가 피해자가 누군지를 밝히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아동학대 행위자도 행위자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짐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밝혀져 버릴까 봐. 그럼 피해자한테 2차 가해라던가 낙인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라던가 이런 시선에 피해자가 또 2차 범죄, 우리가 2차 범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의 어떤 정보도 이 사람들이 밝혀서는 방송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볼 만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동학대 범죄에서도 그렇고요. 성과 관련해서도 성범죄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보 공개가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를 허가하지 않을 때가 어떨 때냐면요.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이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정보 공개를 안 해요. 이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의 정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에서도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 가해자 또는 행위자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걸 볼게요. 유아교육과 관련된 거. 자, 제62조 비밀 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가 있는데요. 제35조에서 제가 1항을 안 봤구나. 35조로 다시 올라가실게요. 35조로 다시 올라가셔서 1항을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 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각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지만 진술조력인은 해당될 수는 있겠다. 선생님이 뭐 아동학대 관련해서 진술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든 수사를 이제 참여했던 진술조력인이나 또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런 공무원들도 개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처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 아동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올게요, 선생님. 제62조 보실게요. 제62조 비밀 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가 있는데요. 제35조 제1항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각호에 규정된 사람은 근데 비밀 엄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그런 신고인임을 알만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는 공개 또는 보도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자의 편집 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도 의무를 방송에서 보도 의무와 관련해서 뭘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2조의 2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죄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승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했을 때 그 불이익 조치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일 수도 있고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제 10조 2항이 뭔지 잠깐만 보실래요? 10조 올라가세요. 10조에 올라가서 2항이 뭔지 한번 보세요. 10조 2항이 10조의 2항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10조의 2항이 우리 선생님들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거. 근데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선생님들의 의무다라고 했죠. 근데 제 63조 보세요. 63조 가태료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들이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목격한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63조에 의해서 가태료 500만 원을 내게 돼요. 500만 원 이하. 외워두셔야 돼요. 500만 원 이하. 근데 나 이거 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럼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선생님들이 내셔야 돼요.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만 보시면 되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여기까지 제가 지금 짚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제처를 선생님, 인터넷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법제처를 들어가셔서 아동학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쭉 관련 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와 관련해서는 이 법 부분에서 제가 짚어드린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아심이 늦은 분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